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수요일 웨비나 여기 현장에 같이 해주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강사님들의 열정과 같이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화면 저 밖까지 뿜어나오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을 시작하기 앞서서 전 사실 이번 웨비나 형태가 처음이었거든요. 웨비나를 8자 혹은 10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채팅창에서 정답을 입력하시는 분은 혹시나 모를 그런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은 예를 들어 메일에 빠르게 응답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웹과 뭐와의 만남이라고 제가 했을까요? 웹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의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새 많이 나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이것이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역사적인 현장에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다음 화면에 10개의 낱말을 넣어봤어요. 좀 익숙한 낱말도 있을 거고 좀 약간 낯선 낱말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 10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은 안타깝게도 없고요. 여기서 5장 7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 6부 알고 계시죠? 간쓸게 아래에 요새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심장기기처럼 없으면 굉장히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한번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게임 진행하다가 그 사이에서 상대방한테 욕을 퍼부었어요. 그것이 사이버에서 모욕죄가 과연 성립이 될까요? 왠지 지금 이렇게 여쭤보니까 성립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혹시나 안 되고 조금 약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발표 중반 이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기만 하지는 않았죠. 이런 시대에 따른 좀 그림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 A부터 Z까지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묘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우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역이 좀 이제 응축해서 들어가야 돼서 제가 들어가면서 보고 싶었던 사진 장면을 이렇게 간단히 넣어봤어요.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다거나 유튜브에서 매너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엠번방 사태,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제일 좀 낯설 수 있는 이게 처음 그림은 뭘까요? 네,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다루고 있죠. 이런 모든 장면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도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사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디지털 시민성이 뭔지 저도 공부를 하고 활동을 했지만 쉽게 정의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정보통신 윤리라든지 시민성,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세 낱말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디지털 시민성이 같은 건지 혹은 다른 건지 한번 물으신다면 교집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시민성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최근 디지털 사회에서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보실 수가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것에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개념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실어와 봤습니다. 요새 같은 디지털 기반한 네트워크로 다져진 사람들 간에 가져야 할 시민적인 소양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원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의미해요.
이렇게 들어도 사실 완병통치약 같죠? 안티프라는 분위기인데 이런 자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질이 예전에는 필요 없었냐? 물론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요새 계속 강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BC와 IC의 개념이 바뀐 거 들어보셨지요? 여기에서 C에 코로나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세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과 친했던, 친하지 않았던 강제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신기술 이런 애들이 등장했을 때는 남의 일이다, 과학자의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새 문화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환기를 겪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디지털 시민성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에 좀 색다르게 요새 디지털 세상성 문화 코너를 준비해 봤어요. 사실 제가 맡은 주제는 굉장한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강사님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이건 중고등학생이건 간에 이런 우려할 점, 본인들이 지닐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이해시키고 활동을 구안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은 문화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비대면적, 비동지적인 관계를 많이 선호하죠. 같은 집에 있으면서 카톡 한다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죠. 언택트 구매, 진료, 의료 서비스 굉장히 이런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적인 영역이랑 공적인 영역이 굉장히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갔다고 하는 맛집은 특별히 맛이 없어도 그 일대가 마비가 되고요. 연예인이 무심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행 사진은 코로나 시기였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매국노처럼 가루가 되도록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 학생들은 저는 연예인 되지 않을 건데요. 하지만 SNS 시대에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나의 행동이 부지불식간에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험만 있는 것이냐, 나의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언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발자국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디지털 발자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되는 부분이에요. 빅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알고리즘은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음악을 추천을 해주고 너는 이런 영화를 좋아할 거야 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자존심이 상하죠. 어떤 때는 나는 이런 기회가 추천해주는 음악을 듣지 않을 테야 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그 음악이 또 좋아요. 영화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결심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색하고 남긴 것들이 모두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크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그 취업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력서 대신 몇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올렸던 글뿐만 아니라 찬성 반대를 누른 모든 글, 댓글까지도 수색을 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서부터 개인적인 취향까지 과거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요새 신종 직업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이미지가 특히 중요한 이들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200여만 원을 주고 맡겨도 6개월 후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좀 놀래서 구글링을 며칠 전에 저를 대상으로 다시 돌려봤거든요. 다행히도 저랑 동명이인인 분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찍는 분, 마술을 하셨던 분 중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히 저는
강의 이력 이런 것들이 페이지 좀 저 바깥으로 밀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강의 현장을 기록하고자 하는 분 계시면 여기 내용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발자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막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이랑 집단 혐오가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사이버 폭력, 온라인 상에서 아이들이 싸웠다고 학폭위를 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좀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혐오 문화가 너무 좀 안타까운데 이것이 디지털 세상과도 깊게 연관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이런 것들로 내가 원하는 정보, 내 취향에 맞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나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과 계속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동질성이 심화되고 쉽게 말해서 증상들이 심해집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짚어주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기 전에 좀 상대방 집안에서 나의 과거를 쭉 털어본다던가 이런 것도 좀 놀라워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연예인이나 뭐 먹방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학폭 가해자로 돼서 그 과거가 다시 드러난다거나 이런 것도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화 현상을 짚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다 과연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런 시트는 나중에 제공이 될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시민성을 파헤칠 때 여러 기관, 여러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여기 제시한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었고요. 이 말씀은 조금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분류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딱 어느 것으로 특정지어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디지털 문화를 잘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요소를 좀 강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윤리적인 요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좀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시트는 김하미 박사님의 세 분이 공동 연구하신 경기도 교육원 자료예요. 여기서는 디지털 시민성 개념도를 인지, 행동, 정의 이렇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좀 상세 요소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인지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의 이런 요소를 뒷받침해서 행동으로 구현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동의 중요성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도가 최근의 개념도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준비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민성 일반 요소를 조금 아까 그 전에서 살펴봤던 4가지 정도 요소로 살펴봐서 사례의 예를 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읽고 쓰는 능력 3RS라고 불렸던 이것들이 포스같이 이런 새로운 약자를 넣어서 인터넷에 접근하고 활용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이런 것들로 새로운 문식력, 문해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윤리 측면은 그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참여한다거나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 저항을 한다거나 요 요소에 맞춰서 제가 이따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시민성 가지고 수업을 구간할 때 여러 방안이 있을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교육과정 요소에 녹아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고 가르치고 싶은 부분을 추출해서 커리큘럼을 새로 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요소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질 수도 있고요.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바탕으로 비슷한 활동을 모아서 구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는 오늘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구안하실 때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데리고 그냥 이루어지고 말면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도덕 수업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예를 들어 사이버 국민청원, 좀 핫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본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댓글을 달아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사이버 경찰청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신고하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차라리 글 올리기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수반하는 것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 핸드북이라는 책자에 보면 스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는 꼭 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3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역할 모델링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어떤 모델링이 될 만한 부분을 관찰하고 모범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스타 기법이었고요. 혹시 마음에 드는 기법이 있으면 나중에 기억해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화면에서 나가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수업 들어가 보기 본격적인 파트 디지털 윤리편인데요. 아까 제가 사이버 모욕죄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공간상에서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배운 자로서 유식하게 형법 311조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는 공공연하게 누구에 대해서 특정하게 나쁜 말을 했다. 이것이 입증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하는 어떤 프로게이머들은 상대방이 욕을 시작하면 갑자기 내 정보를 얘기하기 시작한대요. 저 사람을 나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같은 일을 벌이더라도 이것 외에도 SNS 상에서 이루어지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SNS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굉장히 잘 퍼지잖아요. 어디까지 갔는지 나조차 알 수 없게. 이러다 보니까 이 전파성 때문에 정보통신법 성에서는 그 벌칙이 뭐 벌금이라든지 징역형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짚어주면 굉장히 실세 사례처럼 느껴져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역은 문화다, 이야기다 생각하시면서 맞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윤리 쪽에서는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필요한 미덕을 찾아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랑 연계를 해봐도 잘 찾았었고요. 나만의 절제 약속 만들기에서는 그 정보 출처를 좀 유용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정보 전달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울지 이런 내용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그림이랑 글자를 잘라 붙여서 콜라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 전에 저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손불놀이반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아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서 캠페인도 벌이고 교내 캠페인도 벌이고 그다음 인터넷 상으로도 선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봉사시간도 쌓고 내 마음의 미덕도 쌓고 이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현장이 다른 것에 굉장히 유혹이 없던 친구들 이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토론 활동으로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예언하셨다고 해요. 지구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킬러 로봇이 사람들을 죽일 거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전망을 할까 했는데 아주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AI에게 도덕을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본다거나 좀 해결 방법 같이 모색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중고등 학생이랑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윤리편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나 이럴 때 리터러시 부분에서는 디지털 상의 언어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희는 배워왔지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지니는 영향이 좀 줄어든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유튜브나 광고, 뭐 뉴스 이런 걸 볼 때 그냥 무작정 보지 않고 아래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든 질문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도 언어 습관이나 댓글, 음악, 영상 자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씩 분석을 해본다거나 그러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줄기도 했었습니다. 참여 부분입니다. 참여에서는 사실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도 의견을 표현하는 부분이었고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쉼터가 없다고 우리에게 비바람을 피하는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앙박물관 이런 곳에 저런 쉼터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기억나시죠? 나중에 이 PDF 파일을 받으시면 제가 여기 영상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묻힐 뻔한 범인을 찾는데 굉장히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예도 들어주고 실제로 참여해보기를 유도하는 걸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아효능감 높아집니다. 또 요새 최근에 많이 유행을 했던 랜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유용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덕 부분 지도할 때 뭐 감사나 성실 뭐 이런 부분 할 때 의료진에게 보내는 뭐 덕분에 챌린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흥미롭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비판적 저항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노래 가사라든지 영화, 드라마 대사 이런 것에서 젠더 감수성을 해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하미 박사님 외 연구 자료에서 봤을 때 중고등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이라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될 것 같냐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댓글이 악성으로 너무 도배되고 있을 때 분위기 전환을 도모한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칭 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직접 학교 군과 관계없이 실제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과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 부분을 이따가 질문이 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선거 연령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같이 다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봤으면 했습니다. 왼쪽 그림이 뭐처럼 보이실까요? 그렇죠. 어린 왕자가 얘기했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오늘 주제 타이틀이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시민성 A부터 Z까지인데 BC까지는 왔는지 아직 A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 이미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체험을 가능성 선생님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저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고 계신데 여기까지 안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셀프로 넣어봤고요. 언제든 질문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PDF 파일에서 3장 더 넣어봤는데 이곳에 관련된, 이 주제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연구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을 또 모르고 보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넣어봤고요.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이런 교과서를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체연구회에서 전국모에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이라고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용이한 자료도 개발한 바 있고요. 학부모님을 안내할 수도 있고요. 사회좋은 디지털 세상 이런 데서 하는 행사를 강사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사이버 가디언즈에 대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평을 넓혀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하지만 준비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